네, 잠깐 쉬셨나요? 그러면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마늘이죠. 여러분들이 파하고 마늘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예, 고기나 생선류의 누리내와 비린내를 제거하는 데 쓰이는 양념이고요. 채소류에서 풋냄새를 없애는 데 사용하는 양념입니다. 그래서 요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사용하는데, 우리가 파의 흰색 부분, 아랫부분이죠. 뿌리에 가까울수록 단맛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져서 양념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마늘은 이제 또 잘라가지고 곱게 썰어서 이제 그 양념에 넣기도 하고요.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는 넓적하게 얇게 썰어서 쓰기도 하고, 또는 채 썰어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파와 마늘, 정말 역사적으로 마늘을 먹고 그 쑥과 마늘을 먹고 곰이 사람이 되었다, 우리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늘을 우리가 요리에 안 들어가는 요리가 없는 것 같아요. 꼭 넣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기름인데요. 고소한 향미를 주는 양념으로서 주로 참기름과 들기름을 양념으로 씁니다. 우리가 콩을 짜서 만든 콩기름은 이제 부침용으로 또는 튀김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옥수수 기름도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양념으로 쓰일 때는 우리가 참기름과 들기름을 쓰고 있는데요. 역시 참기름과 들기름 제가 보여드릴까요? 예, 제가 들기름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산 거고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뭐 시골에서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들기름은 냄새를 맡아보면 들기름 냄새가 이제 나죠. 여러분들 참기름 냄새랑 들기름 냄새 구분하실 수 있나요? 훨씬 참기름이 고소하죠. 그래서 이 고소한 냄새 때문에 한국 요리에서 나물 무칠 때 이 참기름을 쓰거나 들기름을 쓰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이 참기름이 요리할 때 그 냄새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죠. 아주 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념들은 사실은 향을 위해서 쓴다 그럼 처음부터 넣는 것이 아니고, 요리를 완성할 즈음에 맨 마지막 단계에서 넣어야지만 그 향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기름 냄새 풍기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래서 밥을 비빌 때도 이 참기름 한 방울 넣어서 하면 맛있는데, 요즘은 이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었다 해가지고 이 들기름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요.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이 기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볶음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볶음을 하게 되면 이게 기름이 잘 타거든요. 그래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타요. 그러면 이거는 산화된 지방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볶더라도 잠깐만 볶는 정도, 또는 이제 무침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얘는 산화가 되게 쉽게 되기 때문에 이 들기름만큼은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보면 참기름, 들기름 병이 다 갈색 병이죠. 예, 이런 이유는 뭐냐면 이 그 지방의 특징이 햇볕에 의해서 받게 되면은 얘가 이 안에 들어있는 지방을 썩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지방이 썩는 걸 우리는 산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햇볕을 받게 되면 얘가 산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병은 대부분 참기름, 들기름병은요, 산화가 쉽게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갈색병에 담아서 얘가 산화가 되는 것을 좀 방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색병에다가 담아줍니다. 그래서 참기름, 들기름을 아마 투명한 병에 담아주는 거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산화를 방지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특히 이 들기름은 얘는 산화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낮은 온도에 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냉장고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해야지만 오랫동안 두고 먹어도 냄새가 안 나는, 산패가 안 되는 그런 지방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아주 보관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기름은 한꺼번에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기름, 들기름 제가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참기름, 들기름 냄새도 구분 못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오늘 이 수업이 마친 다음에 집에 있는 참기름과 들기름 냄새를 맡아보시고, 그리고 계란 프라이를 하나 해가지고 참기름하고 들기름에 각각 넣어서 비벼서 밥을 드셔보세요. 아주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참기름과 들기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꿀이죠. 정말 꿀 정말 달짝지근한데요. 제가 꿀을 여기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꿀이 막 지금 흘러내리는데요. 꿀은 단맛이 있고요. 또 꿀만의 벌이 꿀에서 얘를 이제 따온 거잖아요. 그래서 얘 꿀만의 독특한 향이 있어요. 만약에 아카시아 꿀이 많이 나는 철에 이 꿀을 채취했다 그러면 아카시아 향이 나고요. 밤꽃이 피었을 때 하면은 이제 밤 향이 나요. 그래서 밤꿀은 또 색이 약간 거무스름하고 특별한 그런 향이 나고요. 자파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꽃, 특별한 어떤 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꽃이 이제 그 벌이 먹고 꿀을 만든 건데요. 그것도 역시 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할 때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아카시아 꿀이에요. 그래서 아카시아 꿀은 향이 강하지도 않으면서 색깔도 투명하기 때문에요. 어느 요리에 사용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밤꿀이나 자파꿀 같은 경우에는 향과 맛이 강하고 색깔도 강하기 때문에 요리에 사용하기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밤꿀, 자파꿀은 약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 꿀은 영양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별한 기능성 물질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꿀을 넣어서 만든 음식은 약자를 붙여요. 그래서 꿀을 넣어서 지은 밥이다 해가지고 약밥. 꿀을 넣어서 지은 이제 밀가루를 반죽해서 만든 과자다 해가지고 약과. 그리고 꿀을 넣어서 고추장을 졸였다 해가지고 약고추장. 이렇게 꿀이 들어간 음식은 우리 전통적으로 약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맛이 좋기도 하지만 그런 음식들이 약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자를 붙여서 우리가 약밥, 약과, 약고추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꿀 이렇게 꿀은 옛날에는 청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백청, 노란 거는 황청 이렇게 불러서 요리에도 이제 사용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것이 엿이나 조청이에요. 이거는 이제 쌀 올리고당, 그죠? 쌀 올리고당이죠. 쌀로 만든 올리고당이에요. 색깔이 갈색이고요. 얘는 향도 어떠냐면은요, 약간 구수한 단맛 나는 그런, 아니요. 지금 다른 냄새가 하도 진하게 나서요. 안 나는데? 이거는 올리고당이에요. 네. 그래서 투명하게 물엿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올리고당은 이제 당이 2개에서 9개 결합되어 있는 당이거든요. 그래서 흡수가 우리 몸 안에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올리고당을 만든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은 단맛은 나게 하되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되게끔 만든 당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할까요?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이 당을 좋아하겠죠. 또는 나는 살을 빼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이 올리고당을 먹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올리고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쌀과 같이 만든 그런 당도 있습니다. 왜냐면 맛은 요 쌀엿이 맛있거든요. 맛으로 따지면은요. 근데 이거는 쌀처럼 그런 뭐랄까 은은한 단맛이 좀 덜 나요. 그런데 이거는 은은한 단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더 끈적끈적하고요.
맛으로 보면 약간은 텁텁한 맛도 살짝 나요. 깔끔한 맛은 이제 이게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 조리를 할 때 이런 조청을 이용해서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과자 만들 때 이럴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조림을 할 때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윤기가 반짝반짝 나게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렇게 투명한 것을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나는 좀 은은한 단맛이 나게 부드러운 단맛이 나게 하겠다 할 때는 이런 갈색깔의 그런 이런 그 조청이나 이런 당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또 조금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엿 조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윤기를 나게 해주고 단맛을 나게 하는데 사용됩니다. 다음은 이제 설탕인데요. 우리가 지금 설탕을 흔하게 많이 먹고 있지만 설탕은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먹기 시작했고요. 50년대까지 정제가 덜 된 그런 설탕을 먹었어요. 지금 제가 설탕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거는요, 누런 설탕이에요. 정제가 덜 된 설탕. 예, 보이죠? 예, 입자도 굵고요. 그 다음에 황색깔이 나고요. 예, 단맛도 약간 덜해요. 이거를 정제해서 만든 게 이런 신설탕이거든요. 이걸 조금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런 신설탕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요리를 깨끗하게 내가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런 신설탕을 써야 되겠고요. 나는 뭐 깨끗하진 않아도 약간 설탕의 그런 맛을 즐기고 싶어 그러면 이런 누런 설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누런 설탕이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설탕을 많이 먹기도 하는데요. 단맛이 덜하고요. 요즘은 뭐 이제 그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뭐 흑당으로 만든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원당을 조금 정제를 덜 한 거예요. 덜 한 대신 단맛은 약하고요. 그 특별한 향과 어떤 미네랄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몸에 더 좋다 해가지고 그런 뭐 흑당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흑당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수입을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수입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뭐 그 굉장히 인기 있더라고요. 저도 먹어보니까 그 설탕보다는 좀 끈적끈적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향이 있어요. 단맛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얀 설탕이 좋고요. 뭐 건강을 생각한다면 뭐 그런 흑당이나 뭐 이런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러 내가 이렇게 황설탕을 먹으시는 분도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황설탕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높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흰설탕을 캐러멜 좀 태워가지고 갈색으로 만들어서 판다고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설탕 용도에 맞춰서 이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식초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식초는 술을 항아리에 둬서 이제 따뜻한 곳에 두면은 얘가 초상균이 막 번식을 해서 그 안에서 얘가 식초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냐면 우리가 술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식초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뭐 가정에서 식초를 만드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특별한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 식초의 재료가 되는 것은 이제 과일로 만든 식초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감을 이제 그대로 따서 두게 되면은 이제 항아리에 두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초상균이 번식을 해가지고 감식초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뭐 사과식초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프랑스 같은 데서는 포도식초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발사믹 식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식초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뭐 2배 식초도 나오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3배 식초도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신맛이 강하다 그런 뜻인데요.
이렇게 전통적으로 만든 발효에 의해서 만든 식초가 있는가 하면 인위적으로 만든 식초도 있어요. 양조 식초라고 하죠. 짧은 기간 내에 발효를 위해서 만든 건데요. 시판되는 것 중에서 양조 식초 있고요. 또는 빙초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빙초산은 화학적으로 만든 것이니까 우리가 음식에 사용하시면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빙초산은 조리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제 그 횟집에 가서 그 먹고 탈이 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빙초산이 들어있는 고추장을 먹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초를 사용하실 때는 양조 식초 정도 사용하시면 좋고요. 우리 뭐 저는 뭐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현미 식초, 쌀로 만든 그런 식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경우를 조리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나는 어떤 양리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그런 과일로 만든 식초라든가 특별히 집에서 만든 식초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리용으로 사용할 때는 뭐 이 정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이런 거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추죠. 고추를 이제 풋고추를 요리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고추를 말려가지고 빻아서 김치를 만들 때라든가 고추장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거 고춧가루죠? 네, 이 고춧가루도 보면은 굵게 빻은 고춧가루가 있고요. 이거는 중간 정도로 이제 빻은 거예요. 그런데 아주 곱게 빻는 경우도 있죠. 이제 고추장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는요, 이 고춧가루를 아주 밀가루처럼 곱게 빻아서 고추장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물김치를 담거나 할 때 이렇게 고운 고춧가루를 풀어서 물김치를 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춧가루죠. 여러분들 후춧가루. 예, 이런 뭐 후춧가루 쓰기도 하고요. 요즘은 이렇게 직접 갈아서 쓰는 후춧가루 통도 나와 있죠. 저 가져올 걸 그랬네. 네, 갈아서 쓰는 후춧가루도 있는데요. 금방 갈아서 이제 하게 되면은 향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후추는 껍데기에 더 향이 강한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으로 갈아서 쓰는데, 후춧가루도 보면 흰 후추가 있고 검은 후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흰 후추는 생선 요리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생선 전을 부칠 때 이 흰 후춧가루를 뿌려야지만 냄새가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흰 후추는 어떤 후추냐 하면은요, 이 검은 후추 껍데기를 벗겨내고 안에 있는 것만 갈은 거예요. 그래서 향은 조금 약한데 색깔은 흰색이어서 생선 요리할 때 사용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육류 요리를 할 때는 이렇게 통째로 검은 후추를 껍데기까지 다 갈아서 쓴 그런 검은 후추를 사용합니다. 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검은 후추를 사용해서 냄새 제거하는 데 쓰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매운맛을 내는 챈초가 없거나 고춧가루가 들어온 이후에는 거의 뭐 쓰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천초라는 거, 예, 그 추어탕집에 가면 있는 거, 그런 겁니다. 요즘은 많이 안 쓰고요. 아직도 이제 경북 지방에 가면 이런 거를 사용합니다. 산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산초를 이용해 가지고 김치를 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주 향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맛을 잘 못 먹을 것 같은데 한두 번 이렇게 귀를 들이면은요, 아주 그 맛이 또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산초가루 같은 거를 먹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자인데요. 지금은 이제 뭐 이런 겨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겨자는 가세씨를 빻아서 만든 건데요. 노란 가루죠. 그래서 이거를 미지근한 물에 개주게 되면은 매운맛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가루로 된 이 겨자도 있는가 하면 지금 없네요. 이렇게 요즘은 다 매운맛이 나게 만들어 놓은 연겨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쉽게 요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기초 한국조리 수업에는 이제 그 가루 겨자를 따뜻한 물에 개서 매운맛이 나게끔 하는 그런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겨자채를 만들 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추의 매운맛하고는 좀 다른 그런 매운맛이 나요. 아주 깔끔한 매운맛? 예, 그래서
그 요리를 더 상큼하게 하게 해주는데요. 이런 연겨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루로 개는 걸 못하게 되면 이런 연겨자를 이용해서 요리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 아주 편리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참기름, 들기름 말씀드렸고요. 깨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통깨예요. 깨를 볶은 게 이제 통깨죠. 지금 여기 보면은요, 이거는 보이나요? 제가 소금이 들어갔는데 이 깨를 볶아가지고 소금을 넣어서 빻게 되면 깨 소금이에요. 정말 소금을 넣고 빻는 거거든요. 소금 약간 넣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깨가 더 잘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깨가 그 누거지는 거를 방지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 깨소금이 산패되는 거, 이거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를 빻을 때는 통깨를 볶아가지고 여기다가 소금을 약간 넣고 이렇게 빻아주시면 그 쩐내가 덜 나는 그런 깨소금을 드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 요리에서 맛있게 요리를 하려면 이 깨소금이 고소한 맛이 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깨소금으로 만들어야지 맛있잖아요. 그래서 깨소금은 바로 빻아서 이렇게 요리에 사용하시면 더 맛있는 요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봄나물 많이 나오니까 봄나물 요리 많이 해 드시는데요. 이 깨를 바로 빻아서 나물을 무쳐보세요. 아주 고소하고 맛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념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빠진 거 있네요. 양념으로 이런 것도 사용하죠. 멸치 액젓. 그래서 멸치를 봄에 멸치를 잡으면 이거를 소금물에 소금에 담갔다가 소금을 뿌려서 그 멸치가 삭게끔 해서 아미노산 맛을 축출해서 먹는 거죠. 우리가 이제 김장 담을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국을 끓일 때 건더기 간을 맞출 때도 이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조림을 할 때도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멸치 액젓, 우리 간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요. 이런 멸치장을 이용해서 또 메주를 담아서 그 어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훨씬 더 감칠맛이 진하게 나겠죠. 이렇게 그런 멸치 액젓, 예, 훨씬 감칠맛이 많이 나게 됩니다. 뭐 까나리 액젓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요즘은 매실청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단맛 나는 거를 할 때 이렇게 그 설탕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매실청을 넣게 되면은 단맛도 나면서 그 다음에 상큼한 그런 매실의 향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요리의 맛을 더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겉절이 같은 거 만들 때 매실청을 넣고 많이 만드시죠? 예, 이런 매실청도 있고요. 또는 뭐 집집마다 효소라는 걸 담아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양파 효소, 뭐 또는 사과 효소, 또는 과일 다른 것들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뭐 쑥을 이용해서 쑥 효소를 만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만들어서 뭐 약용으로 아니면 조리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념은 이제 약처럼 생각하고 이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념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요리의 맛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이 소금을 쓸 것이냐, 간장을 쓸 것이냐, 액젓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리를 하는 그 요리사의 기본은 이 양념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 머릿속에서 이미 맛이 그려져야 되고요. 요리를 할 때 내가 어떤 양념을 써야지만 이게 맛이 더 좋게 할 수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요리하실 때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그 준비한 자료에
질문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질문에 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써주시고요. 출력해서 클리어 파일에 넣어가지고 오시면 제가 수업에서 레포트 대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도 이런 내용을 출제하게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시면서 이 질문 내용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두시면 시험 보실 때도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4주차 기초 한국조리 수업 양념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